광양시 중마동의 도심터널 가설을 두고 불거진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와 주변 주민들 간 시각차가 커 논란이 예상됩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전남 동부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150mm까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순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임종기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광양시의회도 송재천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는 등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여수시가 지역 내 모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합니다. 예산은 도교육청이 절반을, 나머지는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분담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시의 주 도심인 중마동 일대 터널 가설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 당국이 한 발 물러선 상태지만 언젠가는 한 번 풀고 가야 할 문제여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70m 높이의 산으로 가로막힌 광양시 중마동과 와우 택지개발지구의 접경 구간입니다. 이곳에 터널을 뚫어 양쪽을 이어놓겠다는 것이 광양시의 당초 계획이었지만 지난해부터 주민들과 지주들의 반발이 결집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우선 주변 토지의 가치와 개발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리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중마터널의 예를 들며 터널 양측의 상권을 단절시켜 새로 개발된 와우 지역을 광영동처럼 변방으로 전락시킨다는 겁니다. 터널보다는 도로가 지나갈 산지 전체를 제거해 주변 개발의 여지를 남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후배들이나 후손들을 위해서 개척을 해서 전체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돼야 되는데 결정된 것도 안 해주고. 광양시는 그러나 이 같은 개척 방식의 경우 환경 피해 우려도 만만치 않은 데다 사업비 부담까지 가중된다며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또 터널이 두 지역의 상권을 분리한다는 논리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반발이 고조되자 일단 사업 진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주민들 반대도 있고 현재는 도시개발 와우지구가 개발돼서 그때 개발된 후에 여건을 봐서 개발을 다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외견상 갈등은 봉합된 듯 보이지만 논란의 소지는 여전히 잠재되어 있습니다. 터널 가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광양시 현 집행부는 터널 공사를 언제고 다시 추진할 수밖에 없고 전임 시장 당시 대학 유치 약속 등으로 기대가 한껏 고조됐던 주변 주민들은 여전히 산지 개척과 주변 개발의 요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북상하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전남 동부 지역에는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여수 등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저녁 7시 반을 기준으로 광양 백운산 76.5, 순천 55.5, 여수 초도 55mm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내륙 지역에는 50에서 100mm,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 지역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150mm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주말을 포함해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일요일인 모레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30mm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시설물 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수시가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 고등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2년부터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부터 10개 고등학교 7,600여 명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상급식비는 모두 58억 원으로 도교육청이 전체 급식비의 50%를 지원하고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25%씩 분담합니다. 여수시는 무상급식 지원 외에도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사업으로 41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순천만 국가정원 관람객이 2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상반기 국가정원 관람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증가한 250만 3천여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하반기에 정원산업 디자인전 등 다양한 행사들이 예정돼 있어 올해 목표 관람객 500만 명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수가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엑스포 이후 관광객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엑스포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우리의 시민의식은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최우식 보도부장의 데스크 논평입니다.
요즘 여수에 관광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어딜 가나 넘쳐나는 관광객들로 남해안의 작은 도시는 연일 활력이 넘칩니다. 2012년 엑스포 이후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이제는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맞았습니다. 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관광객이 늘다 보니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엑스포 때 올라간 물가는 내려올 줄 모릅니다. 싸고 맛있었던 한 끼 식사의 기억은 이제 아련하기만 합니다. 음식값은 오를 대로 올랐는데 오히려 맛은 예전 같지 않다고들 말합니다. 유명세를 타던 장어탕집의 국물 맛이 싱거워졌다는 불평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관광객이 줄지어 찾는 게장 골목도 손님들의 눈과 입을 속이다 벌써 여러 번 적발됐습니다. 슬슬 불만을 얘기하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불친절도 문제입니다. 예전에 욕쟁이 할머니가 손님을 끄는 시대는 갔습니다. 맛에는 자신 있다는 배짱도 금물입니다. 이제는 맛보다는 친절과 서비스가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전략이 됐습니다. 한 번 맛집이 영원한 맛집이 될 수 없습니다. 시내 주요 관광지의 무질서도 극에 달했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여기저기 버려진 쓰레기,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음주 가무,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는 그 시민의식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1,000만 관광객을 불러 모으기는 힘들었지만 쫓아버리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인터넷과 SNS의 무분별한 좋아요에 관광객들은 이제 속지 않습니다. 바가지 상언과 불친절, 무질서는 소리 소문 없이 퍼져나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물론 관계당국의 단속과 계도도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엑스포 이전으로 돌아가 4대 시민운동의 정신을 되찾는 자발적인 시민의식의 재충전이 절실합니다. 진정한 관광객 1,000만 시대는 시민들이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스크 논평입니다. 춘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임종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임 의원은 오늘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3차까지 진행된 결선 투표 끝에 13표를 얻어 김병권 전반기 의장을 3표 차로 누르고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으며 이어 진행된 부의장 선거에는 주윤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춘천시의회는 내일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4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7대 광양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송재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송 의원은 오늘 시의장 선거에서 3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박노신 의원을 7대6 한 표 차로 제치고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부의장 선거에서는 김성의 의원이 문양호 의원을 한 표 차로 이겨 당선됐으며 3개 상임위원장과 간사는 오는 4일 선출합니다. 여수시가 내일자로 4급 승진과 5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여수시는 성동범 총무과장을 4급 서기관으로 승진시켜 사회복지국장으로 임명하고 조일수 공영개발과장을 산단환경사업단장으로 송명구 기획예산과장을 상수도 사업단장으로 각각 승진시켰습니다. 또 양기원 회계과장과 김병환 문화예술과장을 각각 총무과장과 기획예산과장으로 전보하는 등 모두 6명을 전보 인사했습니다. 남영 전구 수은 중독 사고의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도 못 받고 생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휴업급여에 문제가 있어 이의를 제기했는데 석 달째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1년 4개월, 남영전구 작업장에서 수은에 중독된 46살 김모 씨가 후유증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입니다. 그동안 생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를 받아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중순부터 10월까지 6개월가량은 웬일인지 휴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산재 인정을 받은 12명 중 9명의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왜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는지 감사원의 심사를 받아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석 달간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접수된 게 서류가. 갖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린 분명히 3월 25일 날 접수를 했는데 왜 서류가 없냐. 많이 답답하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분명히 이건 자기들 직무유기죠. 이것은. 근로복지공단이 심사 청구를 받으면 한 달 이내에 감사원으로 보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도 2달이 넘게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기사에 되는 처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들이 한번 검토하고 그게
안 맞으면 자기들이 다시 또 거기에 대해서 의견서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은데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는 피해자들의 구제 절차를 돕기 위해서는 신속한 행정 처리가 필수였다고 지적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공직자들에게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하면 기본일 것 같습니다. 피해 보상조차 못 받아 후유증과 생계곤란이라는 이중고에 처한 수은 중독 피해자들은 공공기관의 더딘 행정 처리에 또다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임기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조회에서 신상 필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조회 발언을 통해 지난 2년간은 서로 알아가는 단계여서 신상 필벌을 할 필요가 적었지만 상만 있고 벌이 없으면 사교 클럽이 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지사의 이번 발언은 앞으로 서열 인사보다는 업무 성과를 엄정하게 따져 발탁하거나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됩니다. 정부가 어제자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의 강제 종료를 통보했지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 정상 출근했습니다. 정부의 예산 지원이 중단돼 앞으로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30여 명은 이른 아침 유가족들의 환대를 받으며 사무실로 정상 출근했습니다. 특조위 직원들은 밤샘 토론으로 조사 과제를 정리하는 등 앞으로 진상규명 활동을 중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강제 종료를 하라고 한들 저희는 국민과 유가족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진상규명 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달 말 사무실 임대료부터 월급을 지급할 예산이 없는 데다 조사비와 출장 등도 개인 비용을 쓰지 않으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특조위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이미 정부기관의 비협조에 부딪혀왔던 만큼 특조위는 가족들의 격려 속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을 내년 2월까지 보장하고 선체 조사권을 명시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통과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여야는 현재 특별법의 조항을 유연하게 해석해 특조위 활동 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본회의의 부분을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요. 단순히 여야 간의 물밑 협상의 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유가족들은 오는 6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들과 접촉해 특별법 개정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순천 시민 모임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정현 의원이 정부의 책임을 축소하고 비판을 차단하는 데만 급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오늘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보도 개입 의혹이 제기된 이 의원의 자진 사퇴와 언론 통제에 대한 철저한 수사,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정치권도 잇따라 관련 논평을 내고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한 행동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의 민선 6기 상반기 공약 이행률이 5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민선 6기 공약 사업 52건 가운데 9건은 완료했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32건, 추진이 미흡하거나 보류된 사업은 1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통시정 관련 공약은 84%의 이행률로 가장 큰 성과를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여수시민협은 시민소통 정책의 경우 시민 고충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성과가 부족했고 국제해양비엔날레 같은 준비되지 않은 공약은 사업 추진조차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울산도시공사와 윤리경영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양항만공사 선원표 사장 등은 오늘 울산도시공사를 방문해 앞으로 2년간 두 기관이 윤리경영과 관련한 기관 교육과 우수 사례, 개선점 등을 공유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함께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맺은 인연을 바탕으로 양 기관의 윤리경영 의식이 선순환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